플래시가스가 발생하는 원인을 5가지 쓰시오. 플래시가스입니다. 플래시가스는 팽창 밸브에서 발생을 1차적으로 합니다. 1번 팽창 밸브에서 교축작용할 때 교축작용 시 발생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림을 보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액관이 가늘 때, 세 번째는 액관이 길 때, 저항이 커지면 생기겠죠. 네 번째는 응축기에서 수액기, 필터 드라이어, 투시경, 전자밸브, 서비스 밸브 등이 작을 때, 다 나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부속 기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순별로 쓰면 수액기 다음에 드라이어 다음에 사이트 그래스, 다음에 전자밸브, 다음에 서비스 밸브, 구경이 작을 때 선정을 잘못한 거죠. 다섯 번째, 부속기기라고 하면 드라이어, 사이트 글래스, 전자밸브, 서비스 밸브에 부속기기가 막혔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응축 온도, 즉 냉각수 온도가 낮을 때, 응축 온도가 낮으면 다시 증발하는 현상을 프레시가스라고 하죠. 일곱 번째, 응축 온도보다 응축기는 냉각탑으로 냉각을 하지만 수액기는 냉각이 없습니다. 수액기 온도가 높을 때, 보온이 안 됐을 때도, 보온 불량일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액관이 에어컨인 경우 응축기에서 증발기가 하는 액관이 있거든요. 액관이 노출되었을 때, 씁니다. 물론 보온 불량입니다. 보온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수액기에서 팽창밸브로 가는 액관 입상이 높을 때 수액기에서 팽창밸브로 가는 액관 입상이 높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한 9가지 정도를 다 썼네요. 그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pH 차트에서 포화 액션에서 우리가 팽창 밸브를 교축 팽창시킨단 말이죠. 시킬 때 오리피스를 통과하면 고온 고압의 액이 오리피스를 통과하면 저온 저압의 액이 만들어집니다. 이 액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흐름이 팽창되면서 생기는 건데, 이 저온은 어디서 왔냐 이거죠. 압력이 떨어지는 것은 오리피스에서 오겠지만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전체 액 중에서 액이 가스로 만들어지면서 온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가스를 우리가 플래시 가스라고 하죠. pH 선도에서는 근도 혹은 근조도로 우리가 플래시 가스 양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근조도가 많아지면 냉동 효과가 줄어들죠. 그래서 플래시 가스 발생량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냉동 효과를 키우게 돼서 전체적인 성적 계수를 상승시키는 순영향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냉동 개통도를 보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생 원인 팽창 밸브에서 교축작용하는 것은 교축작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압축기, 응축기, 수액기, 필터 드라이어, 투시경, 전자밸브, 브라킷 밸브, 서비스 밸브, 팽창 밸브까지가 고온, 고압의 액이 됩니다. 응축기는 냉각수 온도가 낮을 때, 응축 온도가 낮으면 수액기에서 플래시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축 압력보다 수액기 압력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부에서 뭘 설치해 준다고요? 균압관을 꼭 여기에서 설치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응축기는 냉각탑에서 응축이 되지만 수액기는 기계실의 온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들어가면서 플래시 가스가 발생하는 거죠. 수액기 온도가 높을 때, 응축 온도가 낮을 때. 드라이어, 사이트 클래스, 전자밸브, 서비스 밸브 등이 작거나 막혔을 때 당연히 플래시 가스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응축기가 증발식 응축기라면 외부에 이 액관이 길겠죠. 액관이 길 때, 가늘 때 플래시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액관을 보온을 해줘야 되는데 보온을 안 해주면 햇빛이나 외부 온도에 따라서 플래시 가스가 생깁니다. 응축기나 수액기보다 증발기 위치가 높아서
압력저항이 커지면 당연히 입상관이 높을 때 프레시가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조 그림, 냉동 개통도와 pH 차트를 보조 설명으로 드려서 플래시가스 발생 원인 5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적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5가지만 쓰시고 모르더라도 5가지는 써놓으면 어쨌든 찾아서 가점을 주게 되니까 여러 상상을 하셔서 꼭 플래시가스 발생하는 원인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른다고 빈칸이 되면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발기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증발기의 정의네요. 읽으면서 바로 정답을 적도록 하죠. 증발기는 팽창 밸브에서 나온 저온 저압의 액냉매액이 팽창 밸브에서 나온 저온 저압의 액냉매액이 냉각관을 통과하면서 피냉각 물체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피냉각 물체는 냉동 능력 또는 냉동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냉매가 증발하여 실제의 냉동의 목적을 이루는 열교환기, 냉동의 목적, 냉동이라고 하면 냉동, 냉장, 냉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냉동을 목적으로 하고 열교환기로 팽창 방법이군요. 직접 팽창과 간접 팽창식이 있다. 증발기의 정의를 갈로 쓰는 문제였네요. 그림을 보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증발기죠. 팽창 밸브에서 나온 저온 저압의 액냉매가 비냉각 물체 냉동 능력인 으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냉매가 증발해서 저온 저압의 가스로 압축기로 보내주는 열교환기를 증발기라고 한다. 이 증발 방식은 직접 팽창과 간접 팽창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정의가 나온 김에 압축기 정의를 보면 압축기는 증발기에서 증발한 저온 저압의 가스를 증발기에 저온 저압의 가스 증발기에 저온 저압의 가스를 압축기는 무슨 팽창을 하죠? 단열 압축 즉 등 엔트로피 변화를 통과해서 저희 가스를 흡입하여 단열 압축을 한 다음에 단열 압축을 행해서 고온 고압의 가스를 만들어서
이제 응축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응축기로 보내서 응축 액화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를 압축기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응축기도 기왕이면 정의를 쓰도록 하죠. 응축기는 압축기에서 만들어진 고온, 고압의 가스를 공기나 냉각수를 통해서 응축 액화시키는 기기가 응축기가 되고, 응축 액화되는 기기는 작동 유체는 고온, 고압의 액으로 변화시키는 기기를 응축기라고 한다. 압축기에서 만들어진 고온, 고압의 가스를 물이나 공기를 통하여 외부로 열을 방출하고 고온, 고압의 액으로 만들어서 팽창 밸브로 보내주는 기기를 응축기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팽창 밸브를 살펴보면, 팽창 밸브는 응축기에 고온, 고압의 액을 단열 팽창을 통해서, 즉 교축 작용을 하면 저온, 저압의 액으로 만들 수 있고, 증발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팽창 밸브가 되겠습니다.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의 정의에 대해서 증발기 정의만 살펴보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증발기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해당 증발기의 명칭을 쓰시오 했습니다. 그림만 보고 풀 수는 있겠는데요. 1번은 헤링본 타입이네요. 헤링본 증발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니트 쿨러가 되겠습니다. 유니트 쿨러. 유니트 쿨러는 강제 송풍식 핀 튜브 증발기가 됩니다. 유니트 쿨러 강제 송풍식 핀 튜브 증발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판형 증발기입니다. 판형 증발기. 판형 증발기는
열교환기로 많이 사용되는 정발기가 됩니다. 네 번째는 쉘 앤 튜브 정발기가 되겠습니다. 그림만 보고 정답을 맞춰봤습니다. 그림이 없을 때는 아래에 있는 설명으로 나오겠죠. 상부에는 가스헤드, 하부에는 액헤드가 있어서 주로 암모니아 만액식으로 제빙장치의 브라인 냉각용으로 사용되는 정발기. 위에 그림하고 맞춰보니까 1번은 헤링본 정발기. 또 글씨를 틀렸네요. 헤링본 정발기입니다. 헤링본. 정발기라고 하고, 헤링본 정발기는 탱크식 정발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나간 외부에 전열 면적 증가를 위한 핀을 부착하고 송풍기로 강제 대류시켜 정발기 재상을 위해 전열 히트가 코일에 삽입되는 구조의 정발기. 그림을 보면 유니트 쿨러죠. 강제 대류, 핀 코일, 정발기가 되겠습니다. 유니트 쿨러라고 표현을 바로 할 수 있겠는데요. 유니트 쿨러에는 모두 들어있다. 전열, 재상 히터. 제가 말이 자꾸 헷갈리네요. 재상 히터도 들어있다. 세 번째는 스테인 강판에 리버형의 골을 만든 전열판. 리버형 골은 빨래판처럼 생겼습니다. 여러 장을 붙여서 나열하여 볼트를 연결시킨 것으로 원통 다간식에 비해 열관료율이 3배에서 5배 정도, 열관료율이 3배에서 5배 정도로 열전단이 매우 우수한 정발기. 그림을 봤더니 판형 정발기가 되더라. 판형 정발기. 네 번째, 쉘 내 냉매, 튜브 내는 브라인이 흐르고 공기조화장치, 화학의약품, 식품공업 등의 브라인 냉각에 사용되는 정발기는 쉘 앤 튜브식입니다. 튜브 정발기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탱크식 정발기라고도 하고, 그림처럼 생긴 제빙 장치에 사용하는 정발기, 헤링 본 정발기, 탱크형, 재상 히터가 들어있는 동관에 핀을 붙인 강제 대류형 정발기는 유니트 쿨러, 강제 송풍식 핀 튜브 정발기라고도 한다. 리브형 판을 여러 개 붙인 것, 쉘 앤 튜브보다 전열률이 3에서 5배 정도 좋은 열교환기를 판형 정발기라고도 합니다. 쉘 내에 튜브를 연결해서 만든 정발기는 쉘 앤 튜브식 정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에 따른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첨가물 저장 시보다 좋은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냉장고 내에 이 문제 보니까 1번 상기 냉장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했네요.
CA 냉장이라고 합니다. CA 냉장 방법이라고 하고 첨가물 저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첨가물 저장 시보다 좋은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냉장고에 산소를 3에서 5% 감소시키고 CO2를 증가시켜서 첨가물의 호흡을 억제하도록 신선도를 유지하는 냉장 방법은 CA 냉장이고, 이 방법 자체가 CA 냉장법이다 라고 합니다. 갈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라고 했는데 1번은 산소, 2번은 이산화탄소, 물론 기호만 써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CO2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CO2 저장 시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브라인 동파 방지를 위한 대책 5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브라인 동파 방지라면 증발기에 해당될 것이고, 특히 쉘 앤 튜브식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냉수나 냉수 입구와 냉수 출구 사이에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요 증발기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냉수 입출구에 냉수 온도가 4도씨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끔, 혹은 브라인이라면 브라인의 공정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끔 온도 조절기를 먼저 다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냉수 입구에 펌프 등이 있는데 펌프가 돌지 않으면 브라인 탱크에서 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 릴레이를 배관에다가 꽂아서 물이 흐르지 않으면 시그널을 가게 인터록 시키면 되겠죠. 세 번째, 냉동기를 돌리기 전에 펌프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냉수 혹은 브라인 펌프를 냉동기와 인터록 시킵니다. 네 번째는 증발 압력이 일정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EPR이네요. EPR은 흡입압력 조정변이고 EPR을 설치하여 증발 압력이 저하를 방지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팽창 밸브를 정압식 팽창 밸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압식 팽창 밸브를 사용하면 일정 압력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냉수 대신 브라인, 즉 부동액 유기질 브라인과 무기질 브라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에 또 냉동기, 브라인, 팽창 밸브, EPR, 펌프 등을 썼네요. 이런 방법 6가지 중에서 5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인 동파 방지 5가지 한 번 더 정리하면 온도 조절기를 사용한다. TC 사용이죠. 그 다음에 단수 릴레이를 사용한다. 세 번째, 브라인 펌프를 냉동기와 인트록 시킨다. 네 번째, EPR 정발압력 조절 밸브를 사용한다. 다섯 번째, 정압식 팽창 밸브를 사용한다. 여섯 번째, 브라인을 사용한다. 이렇게 6가지 중에서 5가지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